한나 고셀린의 삶은 거듭기도 전에 이미 세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5년 5월 10일 펜실베이니아주 허시에서 태어난 그녀는 카메라, 계약, 그리고 수많은 기대감으로 가득 찬 세상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녀는 알렉시스, 한나, 에이든, 콜린, 레아, 조엘과 함께 유명한 고셀린, 옙스 쌍둥이 중 한 명으로 쌍둥이 누나인 미와 카라와 함께 살았습니다. 2007년 TLC는 존과 케이트 플러스 8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8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사랑스러운 부부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겠다고 홍보했습니다. 매주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케이트의 단호한 육아 방식, 존의 여유로운 유머, 그리고 그들의 사랑스러운 가족을 보기 위해 채널을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시작될 당시 겨우 3살이었던 헨에게 그 목가적인 가족의 모습은 결코 진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헨아가 감당해야 할 연기일 뿐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셀린 하우스가 대여 이상 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곳은 하나의 본복이었다. 대부분의 방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아침 식사부터 저녁 투정까지 모든 것을 녹화했다. 한나의 웃음, 한나의 눈물, 한나의 벌, 이 모든 것은 프로그램의 즉흥적인 이야기의 일부였다. 우리는 모두 브랜드의 대표자야. 케이트는 아이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것은 단순한 가족 관계가 아니었다. 사업이었다. 모든 미소는 상품이었고 모든 논쟁은 하나의 에피소드였으며 매년 생일은 시청률을 올릴 기회였다. 한나의 성장 과정은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죠.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와 흠잡을 데 없는 편집 뒤에는 이미 결점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천성적으로 예민하고 솔직한 성격이었지만 어머니 쪽 가족의 끊임없는 통제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케이트는 악의명이 높을 정도로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식사 시간을 분 단위로 정확히 지키고 옷 색깔별로 분류했으며 항상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텔레비전에 자주 나와 아이들을 꾸짖는 모습이 방송되었고 일부는 그녀의 훈육 방식을 존경했지만 다른 일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의 깊은 팬들은 특히 갈등 상황에서 한나가 얼마나 자주 멍해 보이거나 슬퍼 보이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트의 집에서 살면 사생활이란 없었다. 가족 싸움조차 수백만 명이 볼 수 있도록 카메라에 담겼다. 한나는 그 시절을 통제된 혼돈, 감정보다 외모가 더 중요했던 시대라고 회상했다. 카메라가 담아내지 못한 것은 피로감, 끊임없이 연기해야 한다는 압박감, 힘들 때조차 행복한 척해야 했던 고통이었다. 노라의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았지만 한나는 가족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 존과 케이트, 그리고 8명의 아이들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시절, 고셀린 가족은 어디에나 있었다. 잡지 표지, 토크쇼, 심지어 타블로이드 신문의 논란거리까지. 전 세계가 그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존과 케이트의 결혼 생활은 대중의 시선 속에서 파탄에 이르렀고 2009년에는 이혼이 사적인 슬픔이 아닌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케이트 플러스 8으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예전의 매력을 잃었습니다. 가족관계는 변화하고 있었고 겨우 5살이었던 한나는 이미 유명인으로서 겪는 정서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두운 면, 닫힌 문 뒤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존과 케이트 플러스 헬이 처음 방영되었을 때 고셀린 가족은 전형적인 현대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8 아이들과 자상한 부모, 웃음과 배움으로 가득한 따뜻한 가정. 하지만 촬영이 끝나고 카메라가 꺼진 후 그 집 안에서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어린 시절 한나 고셀린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즐겨보던 방송이 문 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기와 아바감, 그리고 8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에 짓눌린 케이트 고슬린은 많은 사람들이 권위주의적 양육 방식이라고 부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규칙은 절대적이었고 일과는 신성불가침이었으며 실수는 거의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효율적이고 심지어 인상적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한나에게는 숨막히는 일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심지어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웃어야 하는지까지. 우리는 진정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당시의 진정한 어둠은 몇 년 후 한나가 고셀린 가족의 삶, 특히 오빠 콜린의 삶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드러났다. 2023년 한나는 마침내 바이스 TV의 2000년대의 어두운 면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침묵을 깼습니다. 그녀의 말은 차분했지만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던 오빠의 고립된 생활에 대한 무거운 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빠는 우리와 함께 놀러 나올 수 없었고 저녁 식사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발견은 많은 팬들이 오랫동안 짐작해왔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콜린은 그런 식으로 다뤄져서는 안 됐습니다. 한나는 어머니가 콜린을 다른 방에 가두었다고 말했는데 한나는 그 방을 감금 장소라고 불렀습니다. 콜린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 방에서 몇 시간씩 형제자매들과 떨어져 홀로 지냈습니다. 몇 년 후 콜린은 최악의 상황을 직접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그 방에 갇혀 케이블 타이로 묶인 채 보안 카메라로 감시당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방을 만들고 그 안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콜린은 한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그 방에 가두고 문을 잠근 다음 불을 껐어요. 케이트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며 콜린에게 특별한 도움이 필요했고 전문가들이 행동치료센터에 보내는 것을 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들어낸 고통받는 어머니로서 의학적 조언을 받는 모습은 자녀들이 보여준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나의 기억 속에는 콜린이 까다로운 아이는 아니었다. 그는 과묵한 아이였다. 그가 가족과 떨어져 지낸 것은 건강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끔찍한 일이었다. 한나에게 중요한 것은 동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였다. 콜린은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고 한나는 그 공허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내울 무언가 부족했다.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설명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콜린은 가족 행사에서 배제되었고 명절에도 참석하지 못했으며 TV에서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너무 어려서 말할 수 없었던 한나는 침묵의 짐을 짊어졌다. 팬들은 처음에는 케이트를 끈기의 상징으로 여겼지만 그녀의 전략에는 의문을 품었다. 수만 해운 엄마들에게 영감을 준 그 여성이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해를 끼쳤을 수 있을까? 한나의 차분한 증언은 바로 그런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고셀린 부부가 공들여 쌓아 올린 질서와 아름다움의 모습 이면에 심각한 정서적 상처가 숨겨져 있었음이 명백해졌다. 그것은 편집으로도 지울 수 없는 종류의 상처였다. 한나의 은 복수심에 불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카메라가 놓셨던 순간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23년에 그녀가 폭로한 내용은 단순히 어머니의 악행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정이 방송 스케줄에 맞춰야 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대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수년간 조용히 가문의 명예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침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한때 세계가 미국의 슈퍼맘으로 불렀던 그녀에 대한 슬픈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이다. 2018년의 사건. 한나와 케이트 사이의 적대감은 수년간 말없이 쌓여왔다. 2018년 한나는 14살이었고 자신의 삶과 고셀린 가족의 미래를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약 10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인 존 고슬링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2009년 부부의 격렬한 이혼 후 케이트는 8자녀 모두에 대한 양육권을 얻었고 존은 언론에서 불안정한 부모로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다른 가능성, 평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존은 오랫동안 대부분의 자녀들과 소원한 관계였고 늘 케이트가 지나치게 권위적이라고 비난해왔다. 한나가 그를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그는 한나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경계심이 많은지 깨달았다. 한나는 그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결국에는 그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후 존은 한나가 양육권을 위해 싸운 용기에 감명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나가 용감했다고 회상하며 그녀가 원했던 것은 그저 평범한 삶을 사는 것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여업정은 조용히 마무리되었고 2018년 존은 한나의 양육권을 완전히 얻었습니다.
콜린도 곧 그들과 합류했는데 그는 12살 때 보내졌던 행동교정센터에서 퇴소했습니다. 시오음에는 고셀린 8명 중 2명이 케이트의 권한 밖에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에는 대가가 따랐다. 한나는 형제자매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연락이 거의 없었고 색한 만남 미분이었다. 이제는 거리와 애정이 뗄래야 뗄 수 없었던 6 쌍둥이를 갈라놓았다. 어떤 쌍둥이는 케이트와 어떤 쌍둥이는 존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이를 고셀린 가족 불화의 또 다른 에피소드로 몰아갔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훨씬 간단한 문제였다. 그저 살아남는 것. 그녀는 이후 존과의 삶이 평범했다고 말했다. 그 단어는 그녀의 세상에서 아주 큰 의미를 지녔다. 수년간의 촬영, 스케줄, 그리고 엄격한 규율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마침내 숨 쉴 공간, 이야기할 공간, 그리고 안정감을 느낄 공간이 생긴 것이다. 딸로서의 고뇌, 관점, 그리고 연민이 담긴 말이었다. 바에신과 양육권 분쟁에 대한 온갖 헤드라인 속에서도 한나는 결코 자신의 이야기를 공격적인 어조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도 그녀는 항상 차분하고 열정적이면서도 절제된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떤 부모도 완벽할 수는 없죠. 단순한 말이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복잡한 감정, 즉 대중의 관심 속에서 자란 아이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고통과 연민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녀의 형제자매 중 일부는 침묵을 지켰지만 한나는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자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이미지에 맞춰야 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모든 다툼, 모든 미소, 모든 옷차림까지 어머니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이미지에 부합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그 지침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존과 함께 살게 되면서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저 자신이 될 수 있어요.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대변하지 않아요. 존은 자신의 집이 한나가 회복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카메라도 없고 엄격한 식단도 없고 감정적인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한나는 수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사생활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친구도 있고 실수도 하고 10대 소녀이기도 했다. 하지만 삶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형제자매들을 잊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그들은 제 일부예요 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한나는 리아와 가장 가까운 사이로 남아있다고 자주 말했다. 거리와 감정적인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언젠가 카메라, 계약, 고통, 콜린의 목소리, 그리고 대중의 관심 없이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다. 한나의 증언은 진실의 문을 열었고 콜린의 진술은 그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2023년 내내 그는 인터뷰를 통해 과거의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으며 케이트의 학대가 자신이 8살이나 9살 때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저는 형제 자매들보다 더 심하게 선택받고 단지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지만 너무나 침착하게 말해서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카메라가 설치된 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방 외부에는 빗장이 걸려 있었다. 콜린의 말이 방송돼 성도이자 고셀린 가족은 다시 한번 큰 혼란에 빠졌다. 케이트는 성명을 통해 아들이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현실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밝혔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전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장녀미에는 어머니 편을 들며 콜린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콜린은 사랑스럽고 친절한 사람이며 그에게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존의 오랜 여자친구인 콜린 콘레드도 콜린을 지지했습니다. 한난의 해온신, 진실, 그리고 피로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그녀는 공개적인 논쟁에 뛰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신중하게 발언했다. 2024년 그녀는 인터뷰에서 오랜 기간 소원했던 어머니와 다시 연락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학교와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분이 제 엄마예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용서 혹은 적어도 용서의 시작을 알리는 무게감이 담겨 있었다. 한나에게는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이다. 2024년이 되자 한나는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다. 2023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스킨케어 브랜드인 고셀링 걸 뷰티, 고셀링 걸 뷰티를 설립했으며
젊은 모델 레넌 존슨 주니어, 레넌 존슨 주니어와 교제를 시작했다. 그녀와 아버지는 뉴욕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는데 템런 홀 쇼에 출연해 총 75파운드, 약 34kg 감량에 성공했다고 자랑했다. 사진 속 한나는 미소를 짓고 자유롭고 빛나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전쟁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리얼리티 TV의 산물로 자라난 후 회복력과 정체성 재발견에 관한 이야기이다. 한때 세상은 그녀를 6 쌍둥이 중 하나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저 20살의 어엿한 숙녀 한나일 뿐입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어른들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형제자매들과는 여전히 연락을 유지하고 케이트도 가끔 만나며 힘든 시기를 함께 해준 존과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셀린 가족은 오늘날까지도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쌍둥이는 뉴욕에 있고 6 쌍둥이 중 4명은 여전히 케이트와 함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으며 한나와 콜린만이 존과 함께 남아 있습니다. 존 앤 케이트 플러스 8이 존경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명성이 가져온 감정적 여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나 고셀린의 이야기는 가슴 아프면서도 강렬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TBS로 보는 것이 항상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화려한 리얼리티 쇼에서 벗어나 조용히 평온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한나는 때로는 자유를 얻기 위해 슬픔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한나와 그녀의 어머니는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저희처럼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더 많은 숨겨진 할리우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